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제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 모두 좀 힘든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또 11월 말부터 쭉 이어져 온 이 하락 장세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힘든 나날들이 잘 버텨내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이 역발상으로 더 이상 떨어질 게 없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악재 해소로 다시 한번 시장이 살아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방송에서 드렸던 루나 같은 경우에는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이 또 다시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도 오늘 오전부터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전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내려갔다가 같은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투자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전쟁과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불안 심리로 인해서 매매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오늘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쟁 발발 시에 코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 비트마루님께서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이제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 10%, 위로 7% 이렇게 변동하는 총 합쳐서 위아래로 14% 정도 움직이는 이런 조금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분들을 이제 걱정하게 했는데요. 아무래도 정말 2022년에 예상치도 못한 전쟁이라는 큰 이슈에 있어서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이제 제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도 이제 그 변동성을 조금 피해갈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 잘 보시면은 뭐 지금 금 가격, 뭐 유가, 그러면 달러, 다른 주식 같은 경우도 다 모두 다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발발했다는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슈 때문에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이런 전쟁이 있어서 오늘 투더 골드문 시청하시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비트코인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에만 위아래로 14%가량 극심한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연쇄 청산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시장 이슈들을 체크해 가면서 투자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코인 이슈 흑과백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오늘 악재는요. 뭐 이럴탈 이슈를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려가는 이유가 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전쟁과 비트코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정말 2022년도에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위험자산이 아닌 안전자산 쪽으로 돈을 가지고 돈을 더 넣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선 안전자산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먼저 볼게요. 안전자산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첫 번째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가 시장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 하락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안전자산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성은 뭐 기존에 디폴트 선언했던 나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더 이상 이제 국가의 법정 화폐들이 안전자산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두 번째가 시장 가격 변동의 위험입니다. 자,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의 화폐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화폐, 미국의 화폐들이 채권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물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갔지만 달러 채권이 오히려 전쟁 이전에 더욱더 떨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가격 변동의 위험성이 없다는 게 안전자산인데 전쟁 앞에서는 이런 것도 필요가 없구나, 소용이 없어지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고, 세 번째가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산 가치 하락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 나왔던 인플레이션은 지금 나와준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고 있을 때 정말 경제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법적 화폐인 달러와 그리고 위안화가 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아직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우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이 나오면 당연히 안전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그리고 주식 이런 것들을 빼서 일단 은행에 좀 돈을 넣어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심리로 인해서 시장이 내려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동안 안전자산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우리가 알고 계시는 금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금값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전쟁이 터지고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금값이 상승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내려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그동안의 키워드는 디지털 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금이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디지털 금이 이제 막 세상에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비트코인은 급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금은 안전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자, 그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안전자산은 다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금하고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유가는 오히려 위험 투자에 가까운 그런 투자 상품으로 바뀌었는데 자,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전쟁을 하고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지금 경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러시아에서 석유를 다른 나라들에게 수출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올라간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안전자산이 아닌 이런 그 유가가 공급적인 면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전쟁이 나왔는데도 안전자산만 올라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안전자산인 채권은 내려가고 유가, 위험자산인 유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지금 미국의 주식과 그리고 한국의 주식과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과연 안전자산일까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일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그동안 전쟁이 나왔던 것들을 보면은 예전에 미국과 이란이 한번 상당히 좀 안 좋은 전쟁의 위험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이란에 대한 은행 경제 제재를 하면서 이란의 그 은행에 투자하고 있던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려가면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했던 경험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과 홍콩의 시위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홍콩이 본인들이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시위를 엄청나게 했었죠. 그 당시에도 중국 은행을 홍콩 시위단이 장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안화의 가치는 뚝 떨어지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홍콩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 2년 정도 됐죠. 중국과 미국의 냉전 체제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미국에서 계속 참다가 어떠한 액션을 취했냐면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은행의 계좌를 전부 다 동결하겠다라고 협박을 한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위안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내던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또 매수하면서 그 당시에 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의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물론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일시적으로 돈이 몰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한다라고 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 내에 있는 모든 러시아 은행에 대한 계좌 동결을 선언을 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안전자산인 자금에 법정화폐에 돈이 몰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법정화폐가 자산이 동결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그 돈을 빼서 비트코인은 다시 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과거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잠시 움츠러들 뿐 주식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지 수단으로서의 새로운 상품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테더라는 게 있습니다. 테더가 뭐냐면 달러와 1대1로 교환되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원화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구매를 하지만 미국과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테더라는 코인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구매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테더의 시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코인까지는 아직 매수를 하지 않고 가지고는 있지만 언제든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예치금 개념의 테더 시장에는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발행도 더 되고 있고 테더의 시총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전쟁 공포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동반 하락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전쟁의 수혜 코인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수혜자는 이제 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동안 이제 금이 지금도 올라가고 앞으로도 금이 올라가지만 금에 대한 한계점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금은 너무 무겁고 실제로 전쟁이 났는데 자, 건물이 다 부셔집니다. 회사들이 다 부셔져요. 그렇다면 주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이 다 부셔지기 때문에 부동산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은행에 대한 자산 동결한대요. 법정화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요. 전쟁이 나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금을 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새로운 이제 해지수단의 판매처는 당연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 공포감으로 인한 동반 하락. 다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장기화된다면 결국 자금은 암호화폐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악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전쟁과 비트코인이라는 이유로 좀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전쟁이 나오면서 가장 무서운 악재는 투자자들의 불안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점점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전쟁과 비트코인 상관관계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먼저 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정의부터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지금 당장은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는 상황이지만 이 위험자산의 지금 현재 악화세는 잠시 일시적일 뿐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투자처로서 급부상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일단 이런 전쟁 상황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투심이 살아나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악재는 아무래도 이제 앞서 비트마루님이 얘기해주신 전쟁 이슈에 이어서 이제 바이든이 어떻게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지 여기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게 2022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면서 지금 바이든이 어제 이제 성명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푸틴과 정말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종 제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주요 제재를 이제 좀 살펴보면은 러시아가 이제 달러, 유로 그리고 파운드, 엔화로 사업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조금 제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러시아 군대의 자금 조달 관련해가지고 성장을 멈추게 한다. 그리고 미국 내 러시아 이제 은행들 온전하게 제재, 미국 내 모든 러시아 자산을 다 지금 동결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마디로 러시아의 자금줄을 나는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관련 부패한 부자들도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러시아의 돈줄을 다 막아놓겠다라는 게 이번에 바이든의 이제 성명이고 여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정말 전쟁 빨리 해야 되고 너네 너무 잘못했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만 살펴보면 일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고 있으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 어제 정말 위아래로 많이 움직였지만 이렇게 제재를 한다라고 하면서 어제 나스닥 상승, 비트코인 같이 기술주와 함께 좀 커플링 되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안전자산 그리고 안전자산이 금에 정말 많이 몰리고 있고 달러에 계속해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비단 이거는 지금 이 전쟁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에도 달러는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 이런 추세였고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엊그제 이제 39K 부근을 이제 테스트를 잘 해주었습니다. 잘 해주었는데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이 너무나 큰 이슈 때문에 조금 눌렸지만 어제 V자 반등을 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제 다시 한번 39K 부근 저항대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어제 전쟁 이슈로 많이 하락을 하고 사람들이 죽고 미사일을 쐈다는 이슈 때문에 우리 투자 자산으로 조금 인정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시 V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제 고래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본다면 고래들은 어제도 저가 매수를 조금씩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같은 장에서 대형 기관 고래들이 매수를 한다. 아무래도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투심이 아까 비트마루님 말씀해주신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많은 매도세가 있어서 그 매도세를 다 이길 만큼 고래들이 매수를 이어나가지 못했지만 어제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조금씩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 전쟁 이슈에 있어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요. 과거에 미국의 걸프전 그리고 최근에 크림 반도 이슈 그리고 베트남 파병 이런 모든 전쟁들을 다 봤을 때 과거 이제 나스닥 지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다 이제 전쟁이 터졌다라고 하면 떨어졌지만 곧 V자 반등으로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정말 빠르게 V자 반등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전쟁 이슈 다 끝나지 않아서 아직 변동성을 조금 더 체크해 보아야 하지만 우리 비트코인이 지금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 와중에서도 아까 비트마르님 말씀해 주신 테더 자금 계속해서 유입이 들어오고 있고 39K 리테스트가 있었다라는 것은 전쟁 이슈만 아니었으면 지금 다시 한번 정말 반등의 시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다시 한번 진입이 됐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정말 1조 원 이상으로 매수세가 들어갔고 우리 고위험 자산, 안전 자산 나눌 것 없이 그냥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쟁이나 이슈에 있어서 변동성을 보여준 것이지 이제 비트코인적인 펀더멘털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비트코인은 원래 제 갈 길을 가고 있었고 거기에서 누가 잠깐 이렇게 잠깐 이제 일로 와봐 하라고 잠깐 밑으로 내린 거지 다시 곧 어제 V자 반등해준 거 보면은 정상적으로 펀더멘털적으로 지금 잘 가치를 지니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 바이든의 제재 안에 지금 스위프트 제재는 없었는데 스위프트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스위프트 제재에 있어서 그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스위프트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우리 러시아 암호화폐 화폐로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발했었는데 지금 스위프트 제재가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조금 장기화되고 스위프트 제재라고 하면은 러시아 은행 코드를
이거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재까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러시아 은행으로 거래를 못하게 되면 러시아 사람들 당연히 우회 수단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나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아마 거래를 다 하겠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에 더 많은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스위프트 제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제재가 가면은 비트코인 가격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우리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지금 예상돼 있습니다. 기존에 0.5로 많이 예상을 했는데 저게 이렇게 전쟁 이슈 그리고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이런 공급적인 차질이 생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를 올릴지 말지 금리를 올릴지 말지 여기에 있어서 지금 0.5, 0.25 여기에 대해서 분분이 많이 많은데 일단 최소한 0.25의 금리 인상은 지금 예상돼 있는데 지금 우리 연준 같은 경우는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저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은 우리 0.5 이상 올릴 수밖에 없다라면서 조금 강한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는데요. 우리 너무 투자자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0.5 오르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다 알고 있었고 비트코인 가격 이미 다 선반영되어서 그 지수에 맞춰서 잘 움직이는 이런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또 금리 오른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라고 아마 기사가 뜨면은 하루 이틀, 이틀 3일 정도는 아마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있을 것 같지만 단기적인 조정 살짝 눌림목 이후에 다시 우상향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조금 준비한 주제는 암호화폐가 진짜 이런 시국에서 정말 프라이버시를 조금 확보를 하는가 정말 이제 개인적인 것을 확보를 하는가 암호화폐가 정말 이런 시장에서 익명성 때문에 범죄에 많이 사용되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다 동결당했는데 이때 막 사용되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일단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모두가 블록체인 기술을 노드를 다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갑에서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면은 누구 지갑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비트마루님의 지갑 주소에 대해서 비트마루님의 지갑 주소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 해당 주소에 대해서 트랜잭션 어떤 계좌에서 얼마가 옮겨졌고 얼마가 왔다 갔다 했다 얼마를 인출을 했고 얼마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으며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악용되는 범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 오히려 더 잘 프라이버시가 좀 보존이 된다. 그리고 더 깔끔한 이제 금융 생태계를 조금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말이 있었는데요. 푸틴과 대화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미국 내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키겠다, 자금줄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강력한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잠시 일시적인 가격 하락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이라는 거 유념하시길 바라겠고 웹 3.0 관련해서도 익명성 보장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전쟁 이슈를 한번 훑어봤고요. 그리고 네. 전 세계적인 악재 이슈도 봤으니까 오늘 호재는 좀 국내에 대한 호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특검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면서 특검법의 가장 큰 오류라고 하는 거래소 신규 등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거래소를 신규 등록을 하려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거래소를 신규 등록을 하려면 ISMS라는 정보보안 체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정보보안 체계 ISMS 인증을 받으려면 거래소를 운영한 지 몇 개월 이상 지나야 돼요. 자, 그럼 뭐예요? 새롭게 나는 거래소를 하고 싶어서 ISMS 인증을 하려고 했더니 거래소를 운영한 지 몇 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와라. 그래서 거래소를 운영을 하러 갔더니 ISMS 인증이 없어서 거래소 운영을 하면 안 된다. 불법이다. 라고 하면서 신규 등록자에 대한 신규 거래소를 이제 사업을 못하게 막아놓는 그런 특검법의 오류가 있었는데 이 특검법의 오류가 해결된다라는 좋은 소식을 좀 가지고 왔고요. 자, 이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협약을 맺어서 이제는 ISMS를 먼저 발급을 해주고 대신에 운영을 하면서 거래소 신규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보완된 점을 이제는 고쳐나가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한 다음에 ISMS 인증을 먼저 발급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발급이 되고 신규 거래소나 아니면 신규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법의 오류를 잡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달 3월 중에 입법 행정 예고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입법 예고가 나오면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그 안에서 투자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국내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블록체인을 좀 예를 들어 보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화폐를 만드는 것이 바로 코인이었어요.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은 비트코인이 생기기 이전에는 거의 모를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안 알려지고 몰랐던 것들인데 비트코인이 생기면서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코인 시장의 호재로 작용이 돼야 되는데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이 나눠지면서 퍼블릭 블록체인은 코인이 있어야지만 운영되는 블록체인,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코인이 없어도 되는 블록체인인데 각국 정부에서는 코인이 없어도 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지만 코인은 상당히 좀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었죠. 이번에 NFT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를 통한 NFT 상품, 그리고 NFT에 대한 NFT 전시, NFT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가 있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왔고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것도 나왔고 그러면서 NFT가 나오는 정말 모든 것들의 시작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도 NFT는 암호자산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의 그 가상자산의 기술만 빼먹고 가상자산 자체는 무시하는 상당히 좀 어이없는 결과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 암호화폐 그 NFT는 블록체인으로 탄생됐고 암호화폐로 그동안 판단되기 어려웠지만 이번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 NFT를 이용한 거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NFT 자체도 충분히 가상자산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점점 이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코인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결과적으로는 이로 인해서 투자가 진행이 되고 NFT도 마찬가지로 NFT로 그림을 전시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림을 그냥 전시해서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고 그냥 가상세계 내에서 그림만 전시한다라고 한다면 가상자산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 소지품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그림을 통해서 전시를 하고 그 그림이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고 그 안에서 그 땅들이라고 하죠. 땅들 그리고 뭐 옷들,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매매가 되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로 NFT 자체는 하나의 새로운 가상자산이고 암호화폐로 지금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두 개 말씀드렸던 국내의 호재, 첫 번째가 한국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ISMS 인증 법안이 바뀌고 있다. 두 번째가 NFT도 이젠 특근법상 가상자산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 하락과 무관하게 시장은 더욱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쟁에 대한 이슈, 전쟁이 10년 동안 일어나고 20년 동안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불안 심리가 끝까지 불안 심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불안 심리가 없어질 건데 그 없어졌을 때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투자하지라고 봤을 때 그동안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시장에 대한 부분이 발전되어 있는 곳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엄청난 호재가 될 잠재력이 있는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국내의 호재들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먼저 거래소 신규 등록과 관련해서 이제는 기준이 좀 실정에 맞게,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됐는데요. 그리고 또 NFT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가상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거래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호재는 이제 전쟁 관련한 이제 호재인데 이 전쟁 와중에 지금 조금 비트코인이 유의미하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발발했고 많은 이제 구호 물자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이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호 물자 같은 거 도착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제일 빠른 거는 이제 돈입니다. 돈인데 돈을 어떻게 보낼 거냐 여기에 있어서 지금 91만 달러가 1만 달러 정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송이 됐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전송됐냐고 하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지갑으로 이제 전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 이제 비트코인이 한 19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그 지갑 주소 하나로 지금 계속해서 보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뭐 기부를 한다, 어디에다가 구호 물품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믿지 못하는 게 이 중간에 이 기부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의 은행 계좌에서 이 사람이 자기 뭐 수수료, 뭐 밥값 같은 거 좀 떼먹고 여기다 보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하기도 했고요. 거기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정말 이제 또 우크라이나 뭐 국방부에다 뭐 보낸다면 여기 국방부에서 알아서 거기에서 만약에 뭐 탈세나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저
우리가 다이렉트로 직접 전송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정말 이제 이 피해 규모, 피해금,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 예를 들어서 루블 하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랑 가까우니까 루블 하나 뭐 달러 같은 걸로 보냈을 때 달러 같은 것도 수수료도 또 들고, 이제 루블화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전쟁이 나면서 굉장히 많이 가격 폭락이 있었죠. 기존에 같은 돈을 주더라도 이제 더 낮은 조금의 양밖에 살 수 없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을 보냄으로써 정말 긍정적으로 이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비트코인 기부는 조금 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기부를 보낸 사람들이 왜 지금 국방부 너네 지금 너무 늦다, 지금 빨리빨리 해가지고 너네 러시아 지금 국민들 뭐 죽고 지금 다치고 있는데 빨리 이제 케어해줘라 라는 식으로 지금 탄원을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런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정말 화폐의 가치를 잘 보존하면서 쓰일 수 있는 거 정말 좋은 호재인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웹 3.0이 이제 범죄 등에서 있어서 익명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 지갑 주소가 이제 발견이 된다면 제 지갑 주소가 이제 딱 이게 공개가 된다면은 제가 이제 뭘 사고 어떤 코인을 매수했고 어떤 코인을 매도했는지 이 기록이 정말 다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이 다 남게 되는 이런 조금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웹 3.0 개인 정보를 지금 보호해야 되지 않냐,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조금 관심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이 트랜잭션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비탈린 부테릭이 어떤 코인을 매수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3등 지갑 고래가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마다 기사가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가 딱 공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보라 코인을 뭐 100개 샀다, 이게 공개가 돼요, 뉴스적으로. 그러면 내 개인 입장으로는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적인 이제 거래 내역이고, 남들 모르게 내가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위에서 딱 팔고 싶은데 내가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게 떠버려요. 얼마나 좀 기분이 나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공공재적인 성격, 양면성을 지니는 이런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런 보안 문제를 조금 강화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스텔스 주소 그리고 링 서명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 내역을 완전 이제 추적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방식이 사용되었었는데요. 이게 약 2016년 이전에 이제 사용됐던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하면 정말 이제 정말 암흑 같은 이제 거래가 가능한데, 이거 말고 이제 최근에는 이 방법을 한번 실패했고, 최근에는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는 방법이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이라는 거는 이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이제 추가 정보에 대한 이제 노출 혹은 이제 진술 자체를 밝히지 않으면서 이 추가적으로 진술한 것이 이제 사실임을 증명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얘기하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조금 익명성을 높이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이 이제 사용돼 이제 코인으로는 이제 미나 그리고 오아시스, 시크리트 이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이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계속 기술 개발을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오아시스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두 코스모스 IBC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TE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존 이제 블록체인 트랜잭션이 모두 공개된 오픈 소스에서 이제 다 이제 거래를 다 공개했던 반면에, 이제 TE 방식으로는 이제 이 오픈 소스 된 것을 TE 안에서 한번 거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밖으로 나와서 이제 거래 방식을 이제 보여주는 식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이제 무결성, 자산의 이제 기밀성이나 보안 등을 정말 지키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웹 3.0은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익명성에 있어서 내 개인정보, 내 지갑 주소가 노출됨으로써 내가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가거나 내 포지션이 이제 조금 유출되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전쟁 이슈 속에서도 코인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쟁이 발발되면 구호 물품을 보내거나 입금 계좌에 돈을 보내는 식으로 자금 지원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이 비트코인도 좀 더 잘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 군대 지원 디지털 지갑에 비트코인 91만 달러가 전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블록체인 상으로 보낸다면 자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영지식 증명 기술 관련해서 익명성을 좀 더 보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관련된 코인들로 오아시스와 시크릿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 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섹터까지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걸까요? 네, 그 코인 시장을 분석하려면 비트코인을 보는 것도 있지만 제가 비트코인과 반대로 가는 움직임, 이 스테이블 코인을 좀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 팍스달러를 설명을 드리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하락을 할 때 팍스달러라든지 그리고 트루USD라든지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치 수단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특징 코인의 트루USD입니다. 트루USD가 실제로 지금 시장이 내려가면서 홀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트루USD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비트코인 내려간다는 거고 트루USD가 저항대를 맞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의 반등 타이밍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루USD를 차트를 보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야 과연 암호화폐는 얼마나 내려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트루USD 지금 차트를 보면은 정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트루USD는 지속적으로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해치 수단으로서의 정반대의 움직임, 스테이블 코인은 상승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동안 상승했던 내용들을 보면 자, 쭉 올라가다가 이 구간이죠.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갔다가 원형 바닥을 상승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제가 한번 찍어 놓을게요. 이 돌파했던 구간들을 첫 번째로 찍어 놓고요. 자, 그 라인은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이 또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 원형 바닥을 그려주는 구간이 또 이 구간이네요. 이 구간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올라간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도 한번 찍어놔 볼게요. 이 구간은 지지 라인으로 또 바뀌고 저항대 라인으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원형 바닥이 나와주면서 원형 바닥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또 그 상황에서 원형 바닥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투자자분들이 흔히들 상승에 대한 파동을 이야기를 할 때 3파를 이야기합니다. 5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상승 3파에 하락 2파에서 상승에 대한 3파동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상승 1파 나왔고 눌림목을 보였으나 원형 바닥으로 2파 상승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돌파되면서 눌림목을 보였으나 다시 한번 상승을 돌파하면서 3차, 2파, 1파, 2파 3파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다시 내려갔다가 돌파가 되긴 했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지켜보면 다시 한번 이 라인에서 원형 바닥을 그려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예전에 지지대 라인이었던 구간이 저항대 라인으로 바뀌었고 돌파가 되니까 다시 원형 바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원형 바닥을 돌파하지 못하고 어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지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몸통상으로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 자,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러한 코인에 대해서 매수 시그널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코인들 트루USD 자, 이 코인을 만약에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 코인을 매수하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왜 없냐면 이미 쌍고점이죠. 쌍천장을 받고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하락 조정 장세가 나올 수 있으니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건 지켜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트루USD가 쌍고점 라인에서 저항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보면 비트코인은 이제는 쌍저점에서 정말 바닥 라인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풀이가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트루USD 차트를 보고 있다가 트루USD가 이 저항대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는 해치 수단으로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트루USD로 넣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구간에서는 이 트루USD에 대한 차트로 봤을 때 지금의 비트코인 구간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은 멈추고 살짝 반등의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항상 이런 걸 보실 때 어디에서 어디를 돌파하고 올라갔냐 그 라인에서 다시 한번 저항대 라인 형성시키는 곳이 어디냐 만약에 형성을 시키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지지 라인은 어디냐 여기가 왜 지지 라인이냐면 이전에 이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갔었고 그 라인을 깨지고 나서 돌파하려고 시도했으나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갔다가 뒤늦게 돌파한 라인 W자 상승 라인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지지 라인은 이 밑에 라인에 있으니 저항대를 못 들고 내려갔다 밑에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트루USD가 밑에 라인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반등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수가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온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왔고요. 어제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7% 올라갔다가 7% 내려갔다가 막 변동성이 크면서 트루USD도 어제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윗꼬리를 이만큼 달고 음봉을 보였다라는 거는 결국은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 차트 분석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시장 분석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하락 시에 우리가 해칭 수단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숏 포지션을 잡는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트루 USD나 팍스달러 같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과 가격 움직임이 디커플링 되고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루 USD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 흐름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주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특징주는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개별 알트코인들이 위로 7%, 밑으로 7% 이렇게 움직였으면은 사실 우리는 이해는 합니다. 뭐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트코인, 우리 거의 지수의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이 이제 암호화폐 지수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여서 많은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건데요. 이제 지난 24시간 동안 약 6억 8천만 달러 이상이 지금 청산을 당했다고 합니다. 롱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 그리고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 둘 다 같이 청산을 당했는데요. 제가 그 비율을 살펴보니까 거의 이제 50대 50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제 롱과 숏이 청산을 당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길게 보시면은 전에 전고점이 약 8,200만 원을 찍고 쭉 빠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부터 밑까지 한번 그어보면은 이 채널 안에서 지금 채널 구간에 이탈이 여기 부분에서 있었죠. 최근에 있었고 지금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저항에 부딪힌 라인이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이 오랫동안 좀 머물렀던 매물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금 길게 매물대가 그려져 있는데요. 1차적으로 오래 머물렀던 매물대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1차적으로 제일 고점에서 머물렀던 매물대고요. 2차적으로 머물렀던 매물대가 이 라인입니다. 제가 색깔을 조금 바꿔드릴 텐데 이 파란 색깔 요 라인인데 지금 이 라인을 기준으로 잘 살펴보신다면은 여기 위에 부분 있죠. 이 라인을 만약에 뚫는다? 과거에 한번 저항을 부딪혔습니다. 이 라인에서 한번 저항을 부딪혔고요. 이 라인 저항을 뚫자마자 비트코인은 신고가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어디 라인이냐? 길게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을 정말 이렇게 크게 하고 있잖아요. 하락을 크게 하고 있는데 한번 튀어오를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한번 튀어오를 타이밍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한번 이렇게 찍어보면은 약 0.5 라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해드린 이제 최종 지지 라인인 저항 라인이 이제 0.5 라인 요 라인인데 지금 비트코인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45.5K 부근 하나로 약 5,500만 원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한번 다시 내려간 라인인데 이 라인 잘 보시면은 피보나치 0.38의 라인에서 저항 받고 지금 다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큰 하락인데 0.38까지밖에 튀어오르지 않았다. 다시 한번 눌렸다가 0.5 라인까지는 최소한 튀어올라 주어야 합니다. 튀어올라 주어야 하고요. 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ABC 지금 쭉 빠졌다가 한번 튀어오르고 사실 살짝 눌리는 이런 식으로 파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기 눌렸다가 원래는 기존에 한 이 정도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줘야 합니다. 이게 약 0.236 여기 구간에서 약 하나로 약 한 5,100만 원 부근에서 치고 올라가 주는 이런 그림을 그려줬어야 하는데 각종 지정학적 이슈에 의해서 지금 조금 많이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럼 다 지우고 지금 현재 구간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구간 보시면은 지금 거의 이제 쌍바닥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쌍바닥을 그려주고 있고 어제 밑꼬리까지 포함시킨다면은 거의 이제 쌍바닥 W자 반등을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보시면 RSI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이렇게 일자로 평평한데 이제 바닥 라인을 보면은 지금 RSI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가고 있는 RSI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차트의 저점은 그냥 똑같다. 잘 보이지 않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의 저점은 높아졌는데 RSI의 저점은 높아졌다. RSI의 차트와 이제 RSI 각종 지표가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걸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줬는데 RSI는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 이제 조만간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구간만 본다고 하시더라도 차트 지금 잘 올라가는 이런 모습 그려준다는 거 조만간 다시 한번 지금 반등이 시작되었다라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봉인데 4시간봉 기준으로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간봉 기준으로 우선 봐볼게요. 한시간봉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에 계속 저점은 이렇게 쭉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점이 낮아지는데 이제 고점은 RSI는 올라가는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가 한 번 더 나와 주었고요. 4시간봉 기준으로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가 한 뜬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차트의 저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RSI 점점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4시간봉 기준에서도 RSI가 나와 주었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 주었고 일본 기준에서 나와 주었습니다. 조만간 이제 W자 반등이 머지 않았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너무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조만간 이제 반등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지금 잘 시장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가격적인 흐름 봤으니까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봐야겠죠. 매물대와 피보나치 또 RSI 등 지표 참고해서 분석해 주셨고요. 조심스럽게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 코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제가 오늘 이슈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유가의 상승이었어요. 그 러시아에서 전쟁을 하면서 유가가 엄청나게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정말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은 어제 기름을 좀 미리 넣어 놓을 걸라고 이제 생각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유가가 상승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루빨리 신재생 에너지가 나와야겠다. 정말 어디까지나 석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만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코인에도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공략 코인은 파워레저라고 하는 신재생 관련 코인이고요. 개인과 개인 간의 에너지 교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P2P 교환을 통해서 이제는 에너지 환경 관련된 상품을 서로 이제는 매수하고 서로 매도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차트입니다. 그 코인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차트로 먼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파워레저라는 코인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지지대 라인을 깨지고 하락의 추세로 가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정말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그대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삼각수렴이죠. 삼각수렴에서 아래로 하방으로 깨지면서 이전에 깨졌던 라인은 저항대 라인은 형성이 된다. 정말 이제는 나쁜 하락의 추세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파워레저를 가지고 왔냐면 자, 이 라인은 이미 깨졌고 이젠 다음 라인이 어디냐면 다음 라인은 이 구간이에요. 자, 보니까 이 구간 라인 예전에 저항대 라인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이 돌파되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이 형성된 구간 돌파되고 그 라인이 깨지면서 이제는 이 밑에 라인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를 한번 키워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워서 보니까 자, 어제 이 파워레저라는 코인도 엄청난 하락세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밑꼬리로 말아 올리면서 오늘 양봉까지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전에 지지 라인이 깨진 다음에 다시 한번 예전에 지지 라인 구간에서 밑꼬리를 강하게 달고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 이 아랫라인에서 누군가가 꾸준히 매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매물대 라인, 매물대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이 매물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 보면 정말 이 안에서 매물대 라인이 엄청나게 몰려있는 모습, 이 밑에는 매물대 라인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아래에서 매매가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강력한 저항대 라인이 바로 위에 있긴 하지만 금방 그 이슈로 인해서 깨진 전쟁으로 인한 불안 심리로 인해서 깨진 지지 라인은 언제든 다시 돌파가 되면서 이전의 라인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이러한 코인들 한번 노려보셔라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가격이 말씀드리면서 1%가량 올랐네요. 590원대였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만 매집을 좀 진행을 해보시고 목표가 라인은 이 라인을 돌파했다고 가정하에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했다고 가정하에 조금 올리면 예전의 라인, 이 조그마한 삼각수렴이 다시 한번 형성되는 구간 바로 680원대 라인까지 목표가를 좀 가져갔고요. 자, 손절가 라인은 어제 지지 라인까지 가져가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제 지지 라인인 530원대 라인까지 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로 680원대 라인은 이제는 1차적인 목표가이기 때문에 돌파하면 다시 한번 그 다음 목표가인 730원까지 보시고 730원에 다시 680원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전량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전략을 좀 사용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가 오르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서 파워레저도 주목해보면 좋을 코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매집하는 거 괜찮아 보이고요. 제시해주신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코인은 이제 크립토닷컴 체인입니다. 크립토닷컴 체인 오랜만에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제 크립토닷컴 체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한 12조 정도 이제 코인이고요.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뭐 온라인
온라인 결제 뭐 플랫폼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ERC20 기반 토큰들과 함께 뭐 송금, 환전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일단 뭐 자세한 거는 이 정도 알고 계시고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립토닷컴 체인 차트입니다. 일단 조금 크게 길게 보시면은 일단 길게 보시면 한번 큰 상승이 있고 계속 조금씩 조금 내려가는 이런 추세입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런 그림을 조금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 패널에서 여기 상단까지 한번 노려보는 자리가 나온 것 같아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락하는 와중에 이제 어제까지 이제 봤을 때 약 한 400원, 410원 정도 강력한 쌍바닥을 조금 그려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밑꼬리를 길게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인까지 깨지 않았다는 거 일단 외바닥 거의 쌍바닥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요 구간 지금 일단 좀 매력적입니다. 요 구간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지금 일단 호가창에도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호가창 보시면은 496원에 정말 매물 많이 걸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밑에 489원 여기도 어마무지하게 지금 매수 물량 걸려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 구간대에서 지금 잃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호가창에 이렇게 벽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 지금 세력들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고 있다. 요 매물대 사이에서는 조금 주어서 가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여기 위에 뚫고 올라간다. 만약에 매수 세력에 붙고 거래량이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 벽 어떻게 뚫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력들이 이렇게 치워줍니다. 이렇게 치워주면은 그냥 그대로 갖고 올라가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매매 전략 여기서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 들어가는 거 495원, 495원 정도에서 매수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손절가 라인은 다만 여기 지금 외바닥이고 어제 밑꼬리 단 라인까지 이제 살펴본다면은 약 한 425원 정도 타이트하게 손절가 잡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에 하락을 시작했던 음봉의 시장 라인이 618원 정도 한번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보시면은 이 추세가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지만 지금 60일선과 21선이 한번 만나면서 지금 올라가 준다면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이런 구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 그리고 RSI도 기존에 매수세 거의 과매도 수준에 있었는데 지금 매수세 조금씩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림 그려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차트는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RSI는 지금 반대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스토캐스틱상도 여기 부분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엊그제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와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지표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MACD도 지금 여기서 꺾여서 지금 한번 다시 교차 크로스 일어난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크립토닷컴 체인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여기 하락하는 추세 라인 이탈 지점까지 다시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라인이 나온 게 아닌가 하고 오늘 코인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보신다면은 여기 부분 지금 매물대 형성해 주고 있는데요. 매물대 크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 크게 한번 보면은 지금 과거에 밑에 매물대가 있고 위에 그렇게 매물대가 지금 크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크립토닷컴 체인 시가총액이 조금 높지만 위에 매물대가 많이 없다는 거 위로 상승해 줬을 때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면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크립토닷컴 체인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매물대를 본다면 세력들이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 있는 정황이 좀 보여지고 RSI나 여러 가지 지표들 상으로도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차트 분석은 저희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상단 링크 통해서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만 보더라도 위아래로 7%씩 도합 14%가량 어마어마한 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고 어떻게 자금 관리를 할지 여기에 대한 투자 조언까지 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